자, 85의 기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3850번 청주물산 접속을 해보죠. 자, 문제 1번 유형 기초정보관리 1번 영업부 휴게실에서 사용할 음료 등 구입이 빈번해서 복리후생비 계정에 적요를 기입하고자 한다. 그래서 보니까 현금 적요랑 대체 적요를 기입을 하래요. 그러면 계정 까목 및 적요 등록 누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보니까 어디에 적요를 입력하라 그랬냐면 복리후생비에다가 입력을 하는데 힌트로서 영업부라는 힌트를 줬죠. 그러면 얘는 판매관리비 쪽에 복리후생비구나, 800번대의 복리후생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800번대 복리후생비. 그러면 여기서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800번대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그쵸? 이쪽을 찾아가는 방법 여기 있네요. 이것도 있고, 아니면 여기 계정체계에서 쭉 내려가 보면 판매관리비 있죠? 이쪽을 클릭을 하셔도 이렇게 위에 있다가도 800번대 쭉 클릭하면 내려간단 말이죠. 여기서 복리후생비를 찾아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을 누른 채로 F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찾기가 나오죠? 찾기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복리후생비라고 치면 나왔어요. 첫 번째 500번대 복리후생비 나왔고, 다음 찾기 누르면 600번대 나오고, 이런 식으로 800번대까지 찾아가도 되겠고요. 여기 나왔죠? 이 복리후생비에서 9번에다가 입력을 하래요. 책 보고 할게요. 9번에다가 현금 적요 9번에다가는 휴게실 음료 및 차구입. 이렇게. 그 다음에 대체 적요 3번에다가는 음료 구입, 보통 인출, 이렇게 하라는 대로 적어주기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끝났습니다. 2번. 이번에는 거래처별 초기 2월이네요. 여기서 채권과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은데 뭔가 잘못 입력이 됐나 봐요. 추가 입력하거나 정정하거나 삭제하래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만 제대로 맞았는지 파악하면 되겠죠. 이 문제는 전기분 재무제표에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여기서 일단 외상 매출금을 보죠. 외상 매출금 클릭을 하면 초보 상사 750 맞았고요. 중급 상사 320인데 지금 520으로 적혀 있네요. 320으로 바꿔주고요. 고급 상사는 제로, 빵. 됐죠? 딱 차액 없이 맞았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클릭. 하얀 상사 1000만원 바꿔주고요. 100점 상사는 1500만원 딱 됐죠? 차액 빵원입니다. 이대로 종료.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류가 발견되었다. 올바르게 수정하고 관련되는 재무제표 모두 수정하시오. 힌트도 안 줬어요. 어떤 것들 수정해야 되는지 힌트도 안 줬죠? 그러면 먼저 영업부의 광고 선전비 300만원이 누락되었다. 영업부라는 것에서 일단 800번대구나. 800번대 비용이 잘못되었구나. 그러면 얘는 손익계산서부터 잘못이 됐다는 거죠. 손익계산서부터 잘못이 됐으면 얘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당기손익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영향을 미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얘가 재무상태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순서로 수정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잘 파악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광고선전비를 손익계산서에 300만원만 추가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보시면
광고 선전비가 없죠?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 F2 눌러서 광고 선전비 800번대 클릭하고 300만원 기록을 해주면 당기순이익이 바뀌었죠. 3,612만 3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종료. 그리고 이제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서요. 당기순이익을 3,600으로 얘 지금 300 깎여야 되잖아요.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면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 금액은 알아야 되죠. 5,553만원. 종료 눌러서 재무상태표에 입력을 해줍니다. 5,553만원. 엔터 치면 대차차익 없어졌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자, 이제 일반 점표 입력 문제 풀어보죠. 1번 7월 7일 날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제품 3,250만 원짜리가 소실되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제품이 그냥 소실된 거죠? 제품이 소실됐을 때 제품이 우리 회사에서 없어진 거니까 일단 자산의 감소는 확실해요. 제품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럼 제품 대변에 적히는 것이고 대신 중요한 것 얘는 팔린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이죠. 팔린 것이 아닐 때는 항상 적요 8번을 기입을 해줘야 매출 원가로 안 간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문제 출제 의도는 첫 번째로는 적요 8번을 걸 줄 아느냐. 소실된 것은 팔린 것이 아니니까. 이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문제에 조금 어려운 포인트가 2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화재가 발생해서 손실이 났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을 재해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해손실 이렇게 재해손실 손실로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점표 입력 눌러서 7월 7일 입력을 하고요. 차변의 재해손실 3,250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는 제품 적요 8번 꼭 걸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1번.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1번에 딱 나오면 좀 당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도 어려운 문제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밑에 쫙 풀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돼요. 2번 7월 9일 회사는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7월분 퇴직연금 1,352만 원을 보통 계좌에서 이체를 했으며 납부를 했다. 제조 관련 부분이 얼마 있고 비제조 관련 부분이 얼마 있다. 반반씩이네요. 여기서 일단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은 확정 기여형이라는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가. 이거를 아냐 모르냐의 차이죠. 첫 번째 관문은. 그러면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기여형일 때 그리고 급여형일 때 회계 처리 차이가 있죠. 기여형일 때는 근로자의 책임이고 급여형일 때는 회사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외울 때 기근급사 이렇게 외우라고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기근급사. 그래서 근로자의 책임일 때는 더 이상 회사가 그냥 돈만 주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차변에 퇴직급여, 돈 줄 때 퇴직급여. 대변에는 뭐 현금이든 보통 예금이든 되겠죠? 그 다음에 급사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넣고 어떻게 되는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서
퇴연,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감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간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엔 기여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지출하는, 납입하는 순간에 더 이상 의무가 없어요. 퇴직급여로 처리를 하면 되겠다. 근데 조금 더 꼬아서 이걸 제조부문 퇴직연금, 즉 500번대 퇴직급여, 그 다음 비제조니까 얘는 이제 800번대가 되겠죠. 얘는 800번대 퇴직급여, 이렇게 반반 나눠서 처리를 해라 까지 이렇게 조금 꼬아놓은 문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해보자면 일단 7월 9일이고요. 7월 9일 돈 나간 거 일단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 나간 거 해보죠. 103번 보통예금 1352만원. 그런데 비용으로서 퇴직급여 500번대 하나랑 그 다음 800번대 퇴직급여 하나 더 여기 있죠? 해서 동일하게 반반 나눠서 넣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8월 1일 주 형태의 외상매출금 1,300만원 중 3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6개월 만기 어음으로 받았다. 일단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네요. 바로 기록을 해보죠. 일단 외상매출금을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 회사에 외상매출금 받을 자산이 없어진 거예요. 채권은.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대변에 외상매출금, 근데 거래처 어디한테 받을 돈이었어요? 형태 해줘야죠. 1,300만원 없어졌고 그 중에서 현금으로 받은 것은 300만원. 그럼 차변에 현금 300. 그다음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대요. 나머지 1,000만원은 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받을 어음이 되겠고 이거 누구한테 받을 거냐? 형태한테 받을 거예요. 형태가 일단 300 갚고 내가 나머지 1,000만원은 6개월 뒤에 받는 어음 다시 줄게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300만원 회수를 한 거죠. 결국엔. 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자동 입력됐죠. 됐습니다. 4번 9월 20일 챔프의 수출 9월 10일 날 수출을 했었대요. 수출했던 제품에 대해서 외상매출금을 회수해서 원화로 환전해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먼저 선적일 날 우리는 외상매출금이라고 해서 회계 처리를 미리 해놓죠. 선적일이 9월 10일 이때 환율로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3만 달러 곱하기 1,200원으로 우리는 외상매출금을 기록을 해놨어요. 9월 10일 날 곱하면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얘가 3,6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10일 뒤 9월 20일 날 실제 이 환율로 우리가 환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 지금 받은 돈은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3만 달러 곱하기 1,250원. 딱 봐도 1,200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돈 받았다. 이득 나겠다. 라는 것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했을 때 금액이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뭐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지금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기록해보죠. (9월 20일) 일단은 돈 받은 거 보통예금 계좌에 돈 받은 것부터 입력을 해보죠. 3,750만 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이제 돈 회수한 거니까 없어져야겠죠? 거래처는 챔프. 근데 이 외상매출금의 장부 금액은 3,6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 차익이 150만 원 나고요. 보니까 대변의 금액이 비어있죠?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1200원으로 기록해 놓은 거 1250원 받았으니 이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계적으로 대변의 금액이 모자르면 무슨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차변의 금액이 모자르면 무슨 손실이죠. 그래서 얘는 무슨 이익이 되는 거예요. 대변의 금액이 모자르니까. 근데 외화를 결국에 환전까지 끝냈을 때 이익이 나타난 것은 외환 차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0만 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10월 25일 한국통상의 주식 50주를 300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했다.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다. 여기서 함정은요. 조금 헷갈리라고 낸 것은 이 액면가예요. 액면가가 쓰일 때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소각하거나 그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 자본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냥 단기 시세 차익 목적 다른 주식을 취득할 때는 액면가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얼마에 취득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취득 가액이 300만 원인 단기 시세 차익 계정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 기록하고 보통예금으로 돈 이체한 것만 기록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매매증권 107번에 있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으니까 103번 보통예금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회차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헷갈려 할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집어넣어 놨어요. 이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자, 6번 11월 22일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보통주 주식 만주 한 주당 액면 금액은 5,000원, 한 주당 발행 금액은 10,000원을 추가 발행했으며 발행대금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 1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이 문제도 또한 기본적인 문제를 낸 게 아니고 하나 더 꼬아서 냈어요. 또 어렵게 냈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신주 발행 전까지만 딱 끊어서 볼게요. 신주 발행 전까지만 딱 끊어서 보면 보통 주식을 결국에 발행했대요. 주식을 발행하거나 소각했을 때는 발행했을 때는 자본금이 증가되고 소각했을 때는 자본금이 감소하죠. 그리고 이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으로 기준을 잡으면 된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보통 주식을 만주를 발행했대요. 그랬을 때 액면 금액은 5,000원이니까 자본금이 증가를 해요.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죠? 이때 5,000원 곱하기 만주가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발행가액은 우리가 번 돈을 말을 하죠. 우리가 받아들인 돈, 발행해서 받은 돈. 이게 이제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으니까 보통예금 1억. 왜냐? 만주 곱하기 10,000원이니까 1억이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되냐? 여기 5천만 원이 금액이 비죠. 얘가 바로 주식을 발행했는데 자본금보다 초과해서 발행을 했어요. 돈을 발행해서 받았어요. 아, 이득 났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인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쪽에 대변에 적히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끊었을 때, 신주 발행 전까지 끊었을 때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주 발행이 발생을 했으면 관련된 비용은요, 따로 신주 발행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보통예금에서 발행 금액에서 그냥 제외를 시키는 것이 이 신주 발행 처리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원래라면 여기서 이렇게 100만 원을 빼서 9,900만 원 그리고 이쪽도 자본금은 확정이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4,90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면 돼요.
신주 발행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끝났으면. 근데 여기서는요.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 100만 원이 당좌 수표로 따로 발행해서 지급을 했대요. 그러면 얘는 보통 예금에서 깎는 게 아니고 당좌 예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이렇게 하면 1억은 그대로 있고 1억은 그대로 있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깎였고요. 그리고 당좌 예금에서 발행을 했다 해서 전체의 대변과 차변의 금액이 딱 맞도록 이렇게 떨어져요. 즉 원래는 보통 예금에서 100만 원을 까고 그리고 주발초에서 100만 원을 까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그냥 따로 보통 예금에서 안 까고 당좌 예금에서 지급을 했대요. 그러면 보통 예금 다시 100만 원 올려주고 당좌 예금에서 나갔다라고만 회계 처리를 수정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11월 22일이고요) 그대로 입력을 해보죠. 보통 예금 1억, 대변에 자본금 5천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4,9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당좌 예금 나오죠? 102번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풀어보겠습니다. 1번 7월 20일 미래전자로부터 원재료를 전액 보통예금으로 매입하고요. 다음에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다. 현금 영수증 받았네요. 그러면 이게 부가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먼저 판단을 해야겠죠. 자,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현과가 되겠습니다. 매입 중에서 입력을 해보죠. (7월 20일) 매입에서 현금 영수증 관련해서 부가세 있으면 현과 61번 현과. 품목은 원재료. 그 다음에 금액은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건별은 부가가치세 합한 금액으로 적어주면 자동 안분이 되죠. 3,300만 원이네요. 3,300 적으면 안분됐고요. 거래처 코드는 미래전자. 그 다음에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혼합 눌러서 원재료를 샀는데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기록하면 되겠죠? (2번) 7월 21일 코리아테크로부터 원재료 하나당 5,000원 10,000개 부가세 별도를 구입하고, 자, 구입했대요.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여기까지 끊었을 때 구입하고 매입한 것 중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으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 51번 과세거나 54번 불공이거나. 근데 원재료잖아요. 원재료는 매입세 공제가 되죠. 51번입니다. 그래서 51번 찾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계약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원재료를 사고 지급하는 건데 미리 지급한 게 있었나 봐요. 얘는 선급금이겠죠? 선급금이 있었는데 500만 원은 그걸로 없애고 미리 낸 걸로, 나머지는 당좌 예금 감소시켜주면 되겠습니다. 21일 매입에서 51번 과세. 품목은 원재료. 수량은 10,000개. 단가는 5,000원.
거래처 코드, 코리아테크, 전자 맞고요. 분계는 혼합. 원재료 샀으니까 그대로 냅두고 돈은 선급금으로 지급했던 게 500만 원이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 예금에서 지급할 것이다. 됐죠? 5천만 원. 3번. 9월 15일 비품으로 사용하던 복사기. 취득가액은 35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215만 원을 팔았대요. 부가세 별도로 해서 110만 원 부가세 별도에 처분을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 처분이니까 매출 쪽이죠? 매출 쪽이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 과세가 되겠습니다. 대금 중에 6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고요. 나머지는 월말에 받기로 했다. 아직 못 받았네요. 못 받았는데 우리 지금 복사기를 처분했대요. 비품을 처분을 하고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이 뭘까요? 외상으로 돈을 못 받았다. 돈을 못 받았는데 비품이에요. 바로 미수금이 되는 것이죠. 제품이나 원재료, 제공품이면은 못 받았을 때 외상 매출금이지만 그 외에 이런 비품, 토지, 기계장치, 뭐 건물 이런 것들은 미수금, 미지급금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9월 15일) 팔았으니까 11번 과세였고요. 품목은 복사기. 수량은 따로 없고 공급가액은 110만 원의 부가세 별도예요. 전체는 121만 원이 되겠네요. 받을 돈이. 자, 거래처 코드. 누구한테 팔았나요? 중고유통. 전자. 맞고요. 분계는 복잡하겠죠. 혼합으로 가고요. 자, 이런 문제는 딱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제품 매출이 아니라 얘는 비품을 판 거다. 그래서 비품과 관련된 것들을 없애줘야 돼요. 제거해줘야 돼요. 그래서 비품 감소시킵니다. 취득원가로. 얼마였냐면 책을 보죠. 35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품과 관련되어 있었던 감가상각 누계액 없애줘야죠. 그러면 차변에 없애주고요. 비품과 관련된 감비는 212의 바로 밑 숫자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였냐면 215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까지 했고 세 번째 단계는 내가 받을 돈을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미 6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대요. 6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나머지 받을 돈은 못 받았다 그랬거든요. 보시면 월말에 나머지는 받기로 해서 미수금이에요. 차변에 미수금을 기록을 해주는데 얼마가 미수금이냐면요. 전체는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쳐서 121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60만 원만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61만 원은 아직 못 받은 상태. 예,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로 파악할 것이 이게 이익이냐 손실이냐. 유형자산 처분했는데 이익 났냐 손실 났냐. 근데 지금 차변의 금액이 더 작죠. 그러면 차변을 채워줘야 돼요. 차변은 무슨 손실, 무슨 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메꿔주면 되겠습니다. 25만 원 메꿔주면 되겠습니다. 4번 9월 23일 우송유통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를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대요? 그러면 얘는 11번 과세가 되겠습니다. 11번 과세가 되겠다. 대금 중에서 500만 원은 BL 상사에서 받은 어음으로 수취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나머지는 외상이네요. 제품이니까
뭐 이렇게 어음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기록을 해보자. (9월 23일) 11번 과세였고요. 품목은 전자제품. 공급가액 1000만원. 거래처 코드 우송유통. 전자 맞고요. 분계는 복잡스러웠어요. 혼합 해서 보니까 어음을 받았는데 어음을 500만원어치 받았는데요. 차변에 어음을 받았죠? 받을 어음인데 얘 거래처가 우송유통한테 받을 게 아니었고요. BL 상사한테 받을 어음인 거예요. 한마디로. 우송유통한테 받을 게 아니고 BL 상사한테 받을 어음이다. 바꿔줘야 돼요. 아이고. 금액이 500. 나머지는 외상이래요. 외상 매출금이죠. 108번 외상 매출금 60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외상 매출금. 자, 5번. 10월 15일 제조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용 차량인 포터의 접촉사고로 다고처 정비소에서 수리를 하고 110만원 부가세 포함된 것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지출 비용은 차량 유지비 계정을 사용한다. 수리했고 우리가 돈 냈대요. 그러면 매입 쪽이죠. 일단 매입 쪽인데 카드로 했고요. 부가가치세도 있네요. 그러면 카과가 되겠습니다. (10월 15일) 매입 쪽에 카드 과세 57번. 품목은 수리비 그리고 카드, 현금 영수증, 건별일 때는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넣죠. 부가세 포함된 110만원을 넣습니다. 자동 안분되고요. 거래처 코드는 다고처 정비. 아이고. 해서 신용카드사 정해줘야죠. 현대카드. 분계는 3번 눌러서 원재료 산 것이 아니고 차량 유지비 계정을 사용하라 그랬죠? 차량 유지비를 사용을 하고 제조 공장이기 때문에 500번대에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은 카드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해야죠. 미지급금. 카드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카드 나오면 항상 중요한 거. 거래처가 카드라는 것. 이 거래처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현대카드로. 됐습니다. 자, 6번. 11월 20일 주 안성의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제품을 외상으로 납품하고 매출이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적격 증빙은 세금 계산서 영세율. 그러면 12번 영세가 되겠습니다. (11월 20일) 유형은 12번 영세고요.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 1100만원. 거래처 코드는 안성. 전자 맞고요. 영세율 구분은 내국 신용장 3번에 있죠. 그 다음에 분계는 외상으로 했대요. 외상으로 했으니까 그냥 외상으로 2번 눌러주시면 외상 매출금 자동으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류수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7월 31일 매출처 반도전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 잔액 22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를 했는데
확인 결과 부도 시점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95만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번 봐야겠네요, 얘는. 일단 부가세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고요. 7월 31일. 아하, 반도전자 거 대손충당금 잔액이 95만 원밖에 없는데 220만 원을 해놨으니까 잘못된 거네요. 95만 원으로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해야죠. 대손 상각비는 비용이니까 차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2번 8월 22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의 취득세 5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다? 아, 취득세는 해당 유형자산에 취득 원가로 넣어야 되죠. 취득 원가로. 즉 차량 운반구로 계정 과목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세금과 공과로 비용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8월 22일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차량 운반구에 취득 원가로 넣어야 된다. 됐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유형 결산 정리 부분 보겠습니다.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영업부 건물의 화재보험료 상세 내역이다. 그래서 보험기간은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고 보험료 납부일은 단기 이번 연도 7월 1일이고 보험료는 600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돈을 낸 거예요. 600을. 미리 낸 거죠. 1년치를. 근데 전액 다 이렇게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놨다. 근데 생각해보면 7, 8, 9, 10, 11, 12 6개월치만 이번 연도에 해당되는 보험료고 나머지는 미리 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액을 보험료로 계상을 해놓으면 안 된다. 수정 분계를 해놔야겠습니다. 딱 절반이죠? 절반만 보험료고 3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내년 거 선급한 비용이다. 선급 비용으로 300만 원 처리를 해야 되는데 600만 원 전액 비용 처리돼 있으니까 보험료 300을 없애고 이것은 선급 비용이다 라고 밝혀주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31일이죠? 그러면 선급 비용으로 300. 대변이 아니고 차변이에요. 300. 그 다음에 이것은 보험료 800번대라 그랬죠? 를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당사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을 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생산부, 기초가 있고 기중에 감소된 게 있어요. 그러면 기초에서 감소된 거 빼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1200만 원이죠. 마찬가지 영업부도 기초에서 감소된 거 빼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기말에 있는 잔액이 2200만 원이래요. 그러면 기중에 1000만 원이 증가가 된 거죠. 1000만 원을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1000만 원이 있었는데 기말에 남아있는 게 1900만 원인 걸 보니 설정액이 900만 원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죠. 이 금액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동 분계로 가능한 부분이죠.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엔터 어디 있냐 보면 일단은 생산부 거 1000만 원 넣으러 가보죠. 생산부의 1000만 원은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쪽에 들어가면 되고 노무비에서 퇴직급여 이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충당금 1200에다가 넣으면 안 돼요. 퇴직연금 충당금 아닙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입니다. 자, 여기에 1,000만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영업부 있었죠? 영업부는 판매관리비 쪽 가서 다시 내려가 보면 퇴직급여 전입액이 있죠? 퇴직급여 전입액에 900만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일 현재 다음과 같이 제조원가 500번대에 반영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자 한다. 감가상각비 보니까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있어요. 이거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죠? 850, 370, 120. 제조원가라 그랬으니까 위로 올라가서요. 제조원가 부분에서 어디 있을까요? 내려보면 감가상각비 있네요. 이쪽에 반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건물 850만원, 기계장치 370만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120만원 됐죠? 여기까지 하고 전표 추가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 유형 장부조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상반기 1월에서 6월 중에서 접대비, 판매 관리비죠. 800번대 접대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했어요. 이렇게 가장 가장 많이, 가장 적게 이렇게 비교 형식으로 나오는 것은 총 계정 원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총 계정 원장 보면 상반기죠? 1월부터 6월 계정 과목은 접대비 813번이고요. 813 해보면 가장 많이 발생한 월 볼게요. 5월이죠? 5월이네요. 정답은 5월입니다. 자, 2번 5월 한 달 동안 우송 유통에 외상 매입금을 결제한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어떤 특정 거래처와 관련된 것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5월이라 그랬죠? 5월 한 달 5월 계정 과목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우송유통 됐죠? 해서 외상 매입금을 결제하려면 외상 매입금이 원래 부채잖아요. 차변으로 가면 외상 매입금 결제한 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1,875만 3천원 있는 것이 우리가 결제를 했고 지금 아직 결제 안 한 것으로 남아있는 게 324만 7천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875만 3천원. 자, 그 다음 3번. 제1기 확정신고 기간 4월에서 6월 동안에 덕수상사로 발행한 매출세금 계산서의 매수와 공급 가액은 얼마인가? 지금 일단 부가가치세 관련이네요. 이제는 부가세 관련해서 매출세금 계산서 관련된 것이 나오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 즉 세금 계산서 내용이 나오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 보시면 돼요. 얘는 부가가치 탭 눌러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확정신고 기간 1기 4월에서 6월이죠. 이렇게 했을 때 덕수상사한테 발행했다. 덕수상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덕수상사한테 발행한 매출세금 계산서. 만약 매입 물어보면 탭 바꿔서 매입, 매출세금 계산서 덕수상사한테 발행한 거 8매고 공급가액도 물어봤으니까 공급가액 이거 3,400만원 하면 되죠? 세액 물어봤으면 340인데 공급가액이니까 3,400만원. 자,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85회 기출풀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